여러분, 전등산 박달재를 이런 노래 아시죠? 그 천등산 박달재 밑이 바로 제 처갓집입니다. 여러분, 이서방 왔습니다. 이서방, 충청의 사위 이서방. 이서방이 여러분께 사드 같은 거 말고 보일러 놔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일자리, 지역경제 발전 선물 확실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고도성장 시대의 기회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 기회가 없어진 사회에서 남녀로 편갈라 싸우는 거 보기 안타까우시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제를 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기회 때문에 청년들이 서로 싸우지 않게 하는 거, 바로 우리 기성세대, 우리 정치가 해야 될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을 해낼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처럼 실적으로 실력을 지금까지 증명해 왔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정치적 후광도 조직도 돈도 없지만, 그러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95% 공약 지키고 우리 국민들의 삶, 시민들의 삶이, 도민들의 삶이 이재명이 시장 도지사니까 나아지더라, 이 소문 듣고 여러분 대통령 후보로 불러주신 거죠? 저한테 대한민국을 맡겨주시면 3월 10일부터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희망의 나라로, 국민이 존중받는 민주공화국으로 저희가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안보를 지키는 것이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부의 침략과 질병, 재난으로부터 방어하는 것, 이게 바로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안보는 가장 중요한 가치여서 정략적인 목표로 훼손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안보를 정략에 이용해서 안보를 해치고, 안보를 해친 결과 경제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이런 일 절대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과거에 기억하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총풍이니 북풍이니 다시는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갑자기 누가 이 청주에다가 사드 배치한다고, 충청도에 사드 배치한다, 선제 타격해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제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보를 지킬 유능한 대통령, 결코 안보를 자기의 정략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리더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 공동체의 안전과 국민의 삶을 놓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장난칠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왜 브룩스 사령관도 필요 없다는 사드 배치해가지고 우리 경제 망치고 국민 불안하게 하고 한반도의 위기를 조장합니까? 지금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생길까 말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그런 걱정을 합니다. 한반도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이유는 4가지, 그 중에 하나가 윤모 후보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미국이 걱정하겠습니까? 그리고 한반도에 불안정이 다시 도래할 수 있다.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주장을 하는 미국의 잡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결코 안보를 정략에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총풍이니 북풍이니 불필요한 사드 배치, 선제 타격 위협해가지고 한반도 불안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는 그런 세상 다시는 오지 않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그 방법은 이재명을 3월 10일에 대한민국의 사령탑을 맡긴 것인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어도 되겠죠? 지금까지 왔던 길대로 쭉 계속 가겠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정성 얘기하지만 이 공정성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규칙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2m 떼고 마스크 써라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신천지 감염해가지고 동네방네 퍼뜨리고 몰래 그러고 있으면 집합 못하게 하고 명당구에서 빨리 검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공무원한테 주어진 일이고 그걸 잘해야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살지요. 그런데 나는 안 지킨다. 다른 사람은 실컷 지켜라. 나 돈 되면 안 지킨다. 그리고 힘 세면 봐줄 수 있다. 이게 공정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공정한 나라는 사회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런 초보적 원리가 국가의 목표가 되고 시대의 정신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여러분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공정하게 만들 사람 누굽니까? 요새 자꾸 이상한 소리 하던데 제가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하고 너무 많이 싸웠어요. 아니 내가 세금을 더 걷은 것도 아니고 빚을 낸 것도 아니고 있는 예산 아껴가지고 무상교복도 하고 무상급식도 하고 유기농급식도 하고 아니 산후조리비 지원해 주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냐? 아니 세금 때 먹은 거 내가 더 많이 걷어서 빚 갚아가면서 5천억 전임 정부 빚진 거 내가 다 갚았다. 그러니까 좀 복지 늘려야 되겠다 했더니 못하게 해요. 그래서 싸웠어요. 그랬더니 엄청 미워하면서 이재명을 잡아넣으라 지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명한 녹취록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청와대에서 검찰에 이재명 잡아라고 명령 났다면서 내가 뭐 우리는 이재명한테 돈 준 거 없으니까 우리는 걸릴 일이 없어. 제가 청와대와 싸우다가 이 나라의 집권 세력과 싸우다가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광화문에서 내가 단식 농성까지 하면서 싸웠는데 제가 태클이 요만큼이라도 있었으면 제가 살아남았겠습니까 여러분? 없는 것도 만드는 정권인데 있었다면 살아남았을 리가 없죠.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국민의힘 덕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문에 나는 하고 싶어도 못했다. 내가 청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살아남는 것이고 청렴이었다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해먹고 놓고 나한테 더 집어씌워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들이 현명해서 결국 본질의 진실에 접근할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까지 저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공정한 질서를 지켜서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그리고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합리적인 사회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죠. 민생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제 제일 중요하죠. 경제를 확실하게 되살릴 기득권과 싸워가면서라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잘 만들어서 강력하게 집행해서 국가 경제 발전시키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유능한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한테 기회를 주시겠지요? 그래야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별겁니까 여러분? 경제는 불안하면 망합니다. 전쟁의 위기가 있다. 한반도가 군사적으로 대립한다. 이것 때문에 코리아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이것 때문에 주가도 다른 나라보다 60%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제가 주가지수 5,000포인트 얘기하니까 아이고 뭐기 쉽겠어요. 우리나라가 현재 상태로 외국처럼 똑같이 평가만 받아도 4,000포인트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맨날 주가 조작이나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억울하게 개미들 싹싹 핥아가지고 잡아먹고 이러니까 주식시장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주식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산업 재편을 통해서 성장성 있는 기업으로 전환하면 5,000포인트가 뭐 그리 어렵습니까? 이재명이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경제는 안정된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측 가능해야 투자를 하든지 기업 활동을 하든지 계획을 하지요.
불안함이 가장 경제의 큰 해악입니다.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민주적인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제대로 발현되는 모두가 존중하고 협력하고 화해하고 통합된 사회, 이게 경제가 사는 길 아닙니까? 브라질에서 룰라가 서민경제정책 펴가지고 세계 경제 8대 강국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검사, 판사들이 짜가지고 이 법적 카르텔이 결국은 없는 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룰라 죽인 다음에 지금 나라 경제 다 망쳐먹었죠. 브라질의 경제가 망가진 것은 바로 민주주의가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바로 경제 위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3월 10일 이후에 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정치 보복이 공언되고 세상에 후보가 정치 보복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쉽게 하는 나라, 5년짜리가 건방지게 겁이 없어. 여러분, 대통령은 국민, 이 나라의 주권자가 권력을 위임한 첫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감히 선출 권력으로부터 임명받은 임명 권력이 그야말로 겁대가리 없이, 겁 없이 어디 건방지게 국민에게 달려듭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사정권보다 더 심각한 검찰 독재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국제적인 국내외적인 위기가 정말로 큰 상황에서 민주주의, 정치체제마저 휘둘리면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경제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그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민주적인 정부, 민주적인 나라,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저는 성남시장 열심히 일하면서 성남시에 기업 유치했습니다. 빈 시유지 있으면은 거기다가 제가 설득해서 장기간 싸게 빌려줄 테니까 와서 호텔 지으세요. 그래서 호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빈 시유지에 여기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오셔서 하세요. 현대중공업 R&D 센터 연구원 5,000명 근무하는 R&D 센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병원 짓다가 장사 안 된다고 망가는 방치해 놓은 거 동네 흉물 정자동 판교, 아니 지금 분당에 있는 정자동 20년이 넘도록 방치돼 있었어요. 혹시 그거 용도 바꿔가지고 해주면 오해받을까봐 무서워서 안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내가 지시했다고 하고 해라. 사인 할 것.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의심받고 비난받는 거 다 책임질 테니까 하라. 그래서 거기에 업무시설 지어가지고 분양 못하게 하고 부산 계열사 다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지방세 세수 늘었지요. 일자리 늘었지요. 두산건설은 임대료 줄였죠. 성남시는 세금 더 걷은 거 말고도 그 땅 10% 떼가지고 제가 주민센터 지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밥이라도 한 끼씩 더 팔아서 동네 경제 살잖아요. 잘했지요? 이렇게 하니까 매일경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중소기업, 대기업 임원 100명이 조사하니까 이재명이가 가장 친경제적이다, 친기업적이다, 압도적인 1등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동의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동의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기업들한테 이익을 줬냐? 왜 혜택 줬냐? 부정한 거 아니냐? 혹시 뒤로 뭐 한 거 아니냐? 자기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의심하는 거죠? 본인은 새만금에 가가지고 새만금에 인센티브 줘서 기업 유치하겠다고 해놓고 성남시가 이재명 시장이 혜택 주고 기업 유치한 거는 특혜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은 인센티브고 네가 하는 거는 특혜입니까, 여러분?
이런 마인드로 어떻게 경제 살림을 살리겠습니까? 어떻게 경제를 다시 살리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겠습니까? 진짜로 자신의 이익, 자신의 피해 생각하지 않고 이 나라 경제를 살릴 유능한 대통령 후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경기도에서도 130조 원 가까운 투자 유치했습니다. 제가 해외 기업들 경기도에 공장 짓는다고 하면 인건비 지원도 해줬습니다. 여러분, 잘못했습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비난받으면 어떻습니까? 일자리 생겨서 동네 사람들이 일자리 100개 500개 생겨서 직장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지원해줘 봐야 그거보다 세금 들어오는 게 훨씬 많아요. 이런 걸 비난하는 그런 마인드로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이 나라 경영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저는 경기도에서 부산의 모 다른 당 시장이 웨이브파크라고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피장을 만드는데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안 돼 하느라고 2년 6개월 걸려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거를 제가 시흥시하고 경기도 TFT 만들어가지고 딱 2년 만에 땅 사고 인허가 해주고 건축허가 해주고 건축해서 준공하는까지 재작년 10월에 완공해서 제가 같이 커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권력을 가진 국가 지도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세종이 그랬고 선조가 그랬고 똑같은 조선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3월 10일 이후에 대한민국도 누가 책임지는 것이 대한민국에게 그리고 나를 위해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 나라는 새로운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로 정치 보복이 횡행하는 정쟁의 세계로 촛불혁명 이전으로 되돌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결코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지요. 미래로 나아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유능한 통합형 리더,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거 약속 하나 드립니다. 저는 짧은 공직을 했지만 우리 사회에 인적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편 안에서 고르면 유능한 사람 잘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진영 가리지 말고 내 편, 네 편 가리지 말고 좋은 사람 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기업 경영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내가 임명해서 권한 주고 책임 확실하게 부여하고 성과에서 평가하고 신상필벌 확실하게 하면 일 잘하죠? 기업이 잘 되는 것, 기업이 못 되는 것 CEO한테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핵심은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민내각 만들고 진영 가리지 않고 좋은 사람들한테 기회 주고 각각 자기 실력 발휘해서 경쟁하게 한 다음에 결과는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통합정부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과가 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합니다. 여러분, 정치도 바꿔야 합니다. 정치, 지금 정말 황당무계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당이 2개밖에 없어요. 사실상 당이 2개밖에 없으니까 저쪽 당이 못하면 울며 계산목표로 입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악을 선택한대요. 네가 어딜 가겠냐 그거죠. 그래서 잘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을 더 못하게 하면 나한테 기회가 옵니다. 오죽하면 촛불로 응징당한 세력이 다시 기회를 잡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문재인 정부 잘못한 게 왜 없겠습니까? 부동산 잘못했지요. 부족했지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잘했지 않습니까? 그거 인정해야죠. 그리고 맨날 발목 잡아가지고 실패를 유도한 게 누굽니까? 이번에도 아니 저 소상공인 보상 좀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 못하게 발목 잡으면 괴롭힌 사람이 누구예요? 국민들이 고통받고 현 집권 세력을 비난하고 원망하면 나한테 기회가 온다.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 뜯어 고쳐야 되겠죠. 제3의 선택이 가능해야 이 양대 세력이 잘하기 경쟁을 합니다. 둘 다 싫으면 좋은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죠. 그게 바로 정치개혁 아니겠습니까? 맨날 바꾸는데 더 나쁘게 바꾸면 뭐 하겠어요? 더 나쁜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더 나은 정치 교체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1인 1표 나는 여기 찍었는데 분명히 한 표를 찍었는데 이건 꽝이에요. 여기는 31표 31% 찍었는데 100% 가져요.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국민주권주의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선거제도 바꿔야죠. 비례대표 개편해야죠. 그리고 저희도 잘못했지요. 국민의힘이 한다고 해도 따라하면 안 됐는데 위성정당 만들지 말았어야죠. 그러나 계속 할 것 같으니까 아예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죠. 바로 이게 개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정책이요. 정책은 아이디어 경진 대회가 아닙니다. 정책 많아요. 효과가 높은 정책일수록 저항이 심합니다. 당연한 원리잖아요. 결국은 뭐냐? 리더, 책임자의 뚜렷한 철학과 가치, 비전, 그리고 저항을 무릅쓰고 유효한 국민을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채택하는 용기, 그리고 이 채택된 정책을 저항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바로 실적이고 그게 바로 실력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시장이 되니까 성남시가 다르더라. 이재명이 도지사가 되니까 똑같은 경기도가 전혀 다른 경기도가 되더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니까 대한민국이 완전히 달라지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지요? 3월 10일에는 두 가지의 길이 열립니다. 두 가지 길. 하나는 과거로 가는 길입니다. 과거로 가는 문이 있죠. 정쟁과 정치보복이 난무하고 경제는 망가지고 민주주의는 사라지는. 그리고 국민들이 편을 갈라 싸우고 증오하고 미래가 암담한 그 길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 또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함께 손잡고 공정하게 서로 기회를 누리고 격려하고 통합해서 협력하고 화해하는 나라, 미래가 희망이 있는 나라, 청년들이 편을 갈라서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나라, 얼마든지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 넘치는 나라, 경제가 회복되고 성장하는 나라.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는 위기입니다. 양극화와 저성장, 국내적 위기에 더해서 코로나 팬데믹, 또 팬데믹이 올 겁니다. 에너지 전환, 누구는 별로 안 중요하다 그러던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면 수출이 막힙니다. 그것도 2, 3년 내에 디지털 전환의 위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국가가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해줘야 합니다. 이럴 때 기업들이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를 만드는 교육 개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과학 투자 이런 거 해야 일본의 소부장 이런 걸로 우리가 당하지 않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해야 우리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습니다. 규제를 합리화해서 시장을 믿고 기업들이 제대로 산업전환하고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도 성장하고 국가도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이 길을 여러분 제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기회를 주십시오. 3월 9일의 선택은 3월 10일에 두 가지 문 중에 하나를 결정할 겁니다. 이재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선택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운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더 나은 미래를 여러분이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